내 입맛에 좋은 와인은 나한테 맛있는 와인이지 그게 좋은 와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비노리스타 박솜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은 와인아트 컨텐츠고요.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와인이 뭐예요? 그죠? 좋은 와인 추천해 주세요. 네, 좋은 와인 추천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좋은 와인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점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하는데 이제 흠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기준이 뭘 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희가 김치를 먹잖아요. 뭐 경상도 김치랑 만약에 전라도 김치랑 다르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김치 맛을 평가하는 기준이 틀리겠죠.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와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지금 우리가 테이스팅을 했을 때 스파클링을 비교를 하느냐, 화이트를 비교를 하느냐, 뭐 화이트 안에서도 어떤 품종을 두고 얘기하느냐, 어느 지역을 두고 얘기하느냐,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모든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첫 번째는 품종의 특징, 그 나라의 특징,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결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결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일단 스파클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스파클링에서 고급 기준이 뭘까요? 저는 산도와 기포의 질감. 그죠? 네. 그 산도랑 그 버블의 질감이 가장 뛰어난 게 결국은 샴페인이겠죠. 샴페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샴페인을 마시면서 뭐 가끔 이제 까바도 있을 거고 뭐 스푸만테 뭐 이런 다른 스파클링 뭐 크레망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만약에 마셨어. 그건 별로예요. 샴페인에 비해서. 이게 버블의 질감이나 산도가 가장 뛰어난 게 샴페인이 맞긴 하잖아. 맞죠. 예. 그러면 다른 스파클링은 별로야?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은 거죠. 그죠. 이제 그 기준이 예. 가격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 전에 저희가 스파클링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샴페인에서 쓰지 않는 품종을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잖아요. 또 만약에 까바로 볼게요. 뭔가 유질감이 좀 있죠. 산도가 엄청나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네. 버블을 보면 약간 좀 투박해요. 근데 그건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잖아요. 맞죠. 네. 이제 까바는 까바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까바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의 밸런스, 그 안에서의 퀄리티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편협하게 바라보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스파클링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산도랑 그리고 버블인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까바는 까바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샴페인은 샴페인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기준점이라는 게 다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이트로 넘어가면 화이트의 좋은 기준점. 모든 와인의 일단 제 기준점은 저는 밸런스거든요. 밸런스가 좋으면 어지간하면은 하면은 기본 이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저한테 화이트가 좋은 기준점은 뭐냐면 높은 온도에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좋은 화이트들은 온도를 높여도 괜찮아요. 왜냐면 산도가 찌른 산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포도가 워낙 잘 익어서 잘 케어가 되다 보니 산도가 높아도 그게 크게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르고뉴에서 되게 엄청나게 좋은 도메니아 거기서 만들어지는 되게 좋은 밭의 좋은 와인이야. 그 와인들은 실온에 마셔도 진짜 괜찮아요. 그 정도로 산도가 찌르지 않고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나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되게 고급 와인의 기준일 건데 이제 온도를 낮췄을 때 향이 죽는 애들도 있을 거고 향이 피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온도를 높였을 때 산도가 튀는 애도 있을 거고 아닌 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화이트에서는 당연히 향이 피어오를 수 있으면 좋죠. 피우는 게 좋겠죠. 네. 네. 이제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쪽. 레드의 뭐 고급 기준은 뭘까요? 어렵네요. 옛날엔 좀 그거였죠. 이건 장기 숙성이 되어야만 이제 그렇죠. 고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진 않죠. 네. 네. 요새는 이제 좀 편하게 마시는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라서 요즘에는 나오자마자 조금 마시기 예. 편한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게 요즘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 중에서 만약에 강건한 품종일 때 주로
이제 큐브에서 알코올 발효를 할 때부터 나무 고통을 쓴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고통을 써가지고 숨을 쉬게 해서 그러니까 병입을 이제 하는 순간까지도 와인을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테크닉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요즘은 트렌드가 이제 조금 더 마시기 편한 쪽으로 추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장기 숙성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만들어진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마시기 훨씬 더 편해졌을지언정 이제 걔네가 장기 숙성이 안 되고 이제 포텐셜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레드는 사실 이제 방금 이야기하는 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은 레드 와인이라 그러면 그냥 저는 그래요. 일단 그냥 와인은 밸런스 좋은 게 그냥 기본 좋은 와인 기준이라기보다 그냥 베이직. 일단 밸런스가 좋아야 나머지 뭐 평가할 게 생기지. 그죠? 네, 밸런스가 깨지면 뭐 근데 그거 외에도 레드 와인은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레드가 좀 복잡하긴 해. 근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레드가 좀 할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아까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와인일수록 온도를 높여도 된다. 산도가 결국은 고급지다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화이트는 산도 케어 못하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레드도 마찬가지로 산도가 받쳐줘야만 하고 너무 무겁게만 만들어지고 산도가 없으면 원래 그런 품종이 아닌 이상 되게 뭐 물리죠. 네, 너무 무겁고 마시기 좀 어렵고 이제 저는 레드 같은 경우는 다른 와인도 다 똑같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넘어가는 거. 마시기 편한 거. 이게 마시고 좀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잔에 손이 가는 그런 게 좀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레드는 일단 튀지 말아야 되는 요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좀 열감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애들도 덜어 있으니까 이제 알코올 케어 되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산도가 높은 또 레드 품종도 있으니까 뭐 피노누아나 뭐 갸메나 산조베제나 이런 거 되게 산도 케어 안 되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타닌 케어도 돼야 될 거고 이제 뭐 이제 극적인 걸로 갈게요. 까메프랑을 케어가 못하면 안 그래도 타닌의 양이 적어도 타닌의 텍스처가 이쁜 품종이 아니잖아요. 뜯는 품종이. 걔는 또 산도도 쳐, 볼륨은 낮아, 과실 뉘앙스는 좀 막 설익은 과실 느낌 나. 근데 스파이시해. 이거 얘기만 들으면 그냥 끔찍한 와인인데 근데 이거를 잘 만들면 그게 진짜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흠이 없는 와인들을 찾아가시면은 좋은 와인이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케어를 잘하는 거.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좋은 와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뭐 가성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저희가 뭐 마실 수 있는 와인들 중에 1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흠이 없어야 돼요. 10만 원 넘어가면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 가격이면은 현지에서도 3, 40유로 정도 할 건데 이제 되게 고급 라인에 베이직한 이렇게 엔트리 라인이거나 아니면 되게 마이너 지역에서 정말 이름 있는 애의 와인일 수도 있어요. 이 가격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현지에서도 이미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흠이 있어도 그래도 이건 괜찮다라고 할 만한 수준은 딱 3, 4, 5만 원. 근데 이거는 가성비 좋다. 이거는 뭐 그래도 이 가격에서 흠 잡을 건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7, 8만 원대. 근데 이제 1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흠이 없어야 돼요. 5만 원 이하는 고급인지 아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얼마나 이거를 좀 더 케어해서 먹을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 밑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위에 와인들조차도 어떤 잔에 쓸지 어떤 온도의 와인을 마실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게 와인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5만 원 밑으로는 그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케어하기도 어렵고 흠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약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유튜브 보면은 밑에 그 오픈 카톡 그 창이 있으니까 여기 네, 거기 들어오셔서 와인 드실 때마다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니까 네, 편하게 그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와인을 드시는 분들의 와인 생활이 좀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종의 특징 있잖아요. 그 품종의 특징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가 이제 좋은 와인인가 아닌가의 구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이트라고 하면은 되게 무거운 품종이야.
산도가 별로 없어. 근데 얘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게끔 그 단점을 보완을 한 와인이 좋은 거잖아. 그리고 타닌이 만약에 강한 레드야. 먹었는데 타닌이 라고 안 하게끔 하는 와인이 좋은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뭐 당연히 케어를 해야 되는 것들, 이제 품종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은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댓글로 다 하시던, 아니면 뭐 카톡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뭐 질문을 주시던, 뭐 어떤 제가 아는 것들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저희 허니 PD님이 다 답변을 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로제가 있겠죠. 로제는 좀 다양해요, 그죠? 로제는 좀 좋은 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제가 고급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카테고리가 아닌데다가 네. 이제 고급 로제라고 불리는 애들이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제가 되게 맛이 편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되게 막 강건하게 만들어지는 애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 환희님 얼굴 색깔처럼 이제 막 살색 같은 화이트인지 구분이 안 되는 로제도 있고, 이제 빨개가지고 레드랑 구분이 안 되는 로제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진짜, 그죠? 그러니까 진짜 레드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세 개 카테고리가 진짜 넓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 로제 방식에서 얼마나 더 쥐어짠 뒤에 만드느냐의 차이겠죠. 뭐 결국은 지네가 얼마나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와인이 만들어지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되게 색이 연한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방스 쪽이 있겠죠. 그리고는 피노누아 쪽도 있을 거고. 근데 프로방스 쪽은 좀 쓴맛이 있어요. 쓴맛이 받치니까 별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해안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뭐 해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요오드 느낌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해산물이랑 먹기도 굉장히 좋은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다는 거죠. 로제는 이야기를 드리면, 처음 와인 배울 때 제가 로제 마시고 너무 맛이 없다. 그러니까 전 진짜 별로였어요, 처음에 로제가. 진짜 형 이거 로제 왜 먹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레드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이거 뭐 특징이 너무 안 잡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드셨던 분 말씀이,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레드이면서 화이트이기도 한 그런 특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음식하고 같이 먹기 편한 스타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유보다 나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마시기 편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유럽 애들은 있잖아요. 이 로제를 더울 때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여름에 막 엄청 막 해 쬐고 이럴 때 테라스에서 이제 차갑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시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즐기는데, 여름에는 걔네도 가벼운 레드도 좀 차갑게 해가지고 그냥 여름에 되게 편안하게 마시고 이러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와인을 너무 떠받들어. 와인은 술이고 이 현 상황에 맞게끔 그냥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오늘 더워. 너무 힘들어. 시원하게 한잔 하자. 시원하게 한잔 하자. 맥주 대신 뭐 스파클링이나 아니면 로제 막 되게 차갑게 해가지고 되게 뭐 그런 거, 그죠? 이럴 때는 꼭 고급 와인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내 자신한테 되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 본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렇지. 되게 좋은 와인을 오늘 하나 따고 싶어. 내 오늘 힘들었던 이 하루 일상을 보상받고 싶어. 보상받고 싶어. 이제 그런 거에는 되게 한 잔만 딱 코만 향만 맡아도 이런 이거지. 이런 이제 보상 심리를 받을 때는 또 고급 와인을 고를 수도 있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이라는 게 꼭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항상 뭐 폼 잡고 먹을 필요가 없죠. 예, 특히 와인 먹는데 저 그거 있어요. 그 저희 이제 대구에서 내려온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처음에 이제 제가 창원에서 와인 모임 운영할 때, 그때 이제 당시에 좀 약간 아저씨랑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추리닝 입고 막 와가지고 예, 와인 먹는데, 처음 딱 온 날에 혼자 정장을 빡 빼입고 왔는데, 이 뭐지 이 분위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대구에서 왔는데 그 대구의 모임들은 전부 다 세미 정장 무조건 입고 딱 모인대요. 제가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딱 하는 모임만 다니다가 왔는데 추리닝에 뭐 라운드티 입고 그러니까 편하게 막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참 적응이 안 되더래요, 자기는. 아니, 그래도 사람들 만나는 자리인데 추리닝은 너무했다. 형이 입었죠? 난 아니라고. 아, 난 라운드티였어.
어쨌든 너무 그렇게 막 와인에 대해서 이게 뭔가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술인데 어차피. 저희 가게에 오시는 되게 뭐 찐단골 중에 20대가 있는데 너야. 네, 20대가 있는데 이제 오면은 네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자기는 그냥 이게 음료가 즐거워서 같이 그냥 뭐 연인이랑 즐기려고 하는 건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허세 떨지 마라. 소주가 그 돈이면 소주가 몇 병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만족도죠, 만족도.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냈을 때 나한테 어떤 만족도가 올 것인가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주고 만족도 없는 10번을 느끼는 것보다 10,000원 주고 한 번 만족도 있는 걸 느끼는 게 나는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와인을 마셔라 왜 소주 마시냐 이런 게 아니에요. 소주 마셔도 되고 와인 마셔도 되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그냥 나는 것 뿐인데 왜 와인을 보고 비싼 저 돈이면 뭐 소주가 몇 병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쟤는 10,000원이면 10,000원의 값어치를 하는 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이야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렌지 와인 좋은 거 뭘까요? 사실 오렌지 와인 별로 그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오렌지 와인이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처럼 처음 만든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껍질에서 나오는 타닌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생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기준에서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이제 코에서부터 이미 좀 흠이 투박한 느낌, 강한 느낌 이런 게 좀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렌지도 이제 쓴맛을 얼마나 배제시키고 얼마나 이제 조화롭게 만들고 마시기가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었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좋은 와인인 거는 결국은 흠이 없는 것들. 근데 그 흠이 없다는 거는 모든 이제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카테고리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뭐 이렇게 또 달라질 거고 화이트면은 품종에 따라 또 다 달라질 거고 아까 뭐 샴페인도 뭐 블랑드 블랑 블랑드 누아 뭐 이렇게 모든 기준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와인이라는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 맞는 와인은 전 세계 어디든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와인을 계속 드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이제 못 먹겠다. 그게 원래는 A라는 와인이 맛있었어. 근데 내가 한참 계속 와인을 즐기다가 다시 A라는 와인을 마셨는데 못 먹겠어. 이게 와인을 바라보는 이제 기준이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넓어진 거고 그 안에서 그 와인이 흠이 보인 거예요.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흠이 있대. 근데 나한테 흠이 안 보여.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계속 즐기시다 보면 나중에 얘가 흠이 보일 때가 올 것이고 그게 흠이 보이면은 그냥 아쉽다. 조금 배제하고 좀 더 밸런스가 좋고 흠이 없는 와인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계속 드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 와인 모임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 입맛에 맞으면 좋은 와인이죠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기 비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과메기나 이런 음식들을 못 먹어요. 편식을 좀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과메기를 전국에서 알아주는 엄청나게 잘 만드는 그 과메기집이 있어. 거기서 그 과메기를 사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거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과메기라고 딱 갖다 줘요. 먹었는데 난 별로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과메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메기 그거 있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제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무슨 뭐 아이스크림 유제품인데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아이스크림 뭐 편의점에 파는 게 있는데 이거 두 개 중에 너 뭐가 좋아? 전 당연히 아이스크림 좋죠. 당연히 그렇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었어. 와 맛있네.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진짜 누가 봐도 그렇게 잘 만든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입맛에 맞다고 해서 이게 좋은 아이스크림이란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와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와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내 입맛에 좋은 와인이 나한테 맛있는 와인이지 그게 좋은 와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잠바 온도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솔직히 소믈리에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가 뭐 컨텐츠로 블라인드를 잡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데도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맞추고 안 맞추고를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눈에서 뭘 보는지, 코에서 뭘 보는지, 입에서 뭘 보는지, 그래서 이 와인의 특성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면 와인을 보는데,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객관적으로 와인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와인을 블라인드로 마셔요. 그러니까 이유가 모르고 마셔야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네, 흔들리지 않는 편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와인들을 제가 블라인드로 마시고 이제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하고 항상 네, 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테이스팅을 하고 이제 경험을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이나마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이제 그죠? 저희가 콘텐츠의 역할 자체가 네, 와인 생활을 좀 즐겁게 하자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추는 거 안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틀려도 뭘 하지 마세요. 네, 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좋은 와인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답이 안 되시죠. 근데 안 되시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이런 말들을 주저리 하는 거는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과메기를 먹어도 나한테 안 맞지만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호를 아셔야 되고, 이제 좋다 안 좋다에 대한 기준을 나눌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좋은 와인이다 아니다를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저희가 컨텐츠 중에 이제 잠바랑 온도빨이 있는 거고, 네, 그걸 계속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테이스팅 하면서도 한희 PD님은 와인을 가지고 오셔서 와인이 뭔지 아시지만 제가 계속 묻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 보시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인이 어떻게 이게 테이스팅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제 전문인과 일반인의 생각이 어디까지 맞을 수 있고 어디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환희 PD님이 테이스팅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보시고 제가 하는 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면서 네, 경험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 좋은 와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기준을 찾는 것, 와인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야를 찾는 것을 포커스로 두고 이제 판단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꾸준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영상을 좀 만들 거고요. 네, 오늘의 와인낫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